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4월 12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야 벌써 또 4월 12일이면서 아니 무슨 시간이 이렇게 또 빠른가요? 네, 4월에 이제 또 중간에 이렇게 또 거의 와가 있으면서 야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시간이 빨라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시간 좀 천천히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나이만 이렇게 또 먹는 것 같고 뭐 별다른 것도 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또 들면서 굉장히 이 세월 빠름에 새삼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아 올해 안에는 좀 어디 좀 가고 뭐 영상도 찍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무슨 일들이 조그만 것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가지고 야 어디를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네요. 아,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미들리스트, 이 중동에 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제지구에다가 어마무시한 이 공격을 이렇게 또 가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전쟁을 하마스 무장 조직이나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란 대사관, 이란 영사관에 공격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이란도 이스라엘을 이제 직접 타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 와이트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타격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이 이란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이제 면밀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만간 이 공격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란은 계속해가지고 미국한테 대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대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다.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정당방위도 되는 게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의 영사관에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이란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좀 굉장히 급박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란 측에서는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급박하게 공격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서둘러서 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어마무시하게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여기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아마도 이란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공격에 들어올 것 같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도 뭐 외박 같은 것들이나 뭐 휴가 같은 거 당연히 못 간다고 하고 뭐 전시 태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조만간 요번 주말에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고 뭐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해가지고 요번 주말에 공격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뭐 만반의 준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야 그런데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좀 이게 크게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핵무기 같은 것들도 있다고 계속 이제 뉴스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계속해서 커진다고 하면은 핵전쟁으로도 번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란을 면밀히 지금 관찰을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랑 계속해가지고 컨스탄틀리 계속 얘기를 이 상황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저께인가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의 시니어 제네럴이 이스라엘을 먼저 갔다. 이스라엘에 급하게 이렇게 또 파견이 되게 되면서 미국이 가진 그 어마무시하게 방대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아마도 이제 공격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지금 작전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좀 커다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보면은 지금 이 중동 사태가 급격하게 더 심각하게 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더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돌아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금값 있지 않습니까?
금값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금값은 2,400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우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이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처는 금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금을 더 이렇게 또 사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뒤로부터 전 세계로부터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깨졌거든요. 깨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수많은 나라들에서 달러보다는 이제 금이 더 안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을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나라들이 금을 더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해요. 이거 달러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계속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만약에 적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달러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우리 진짜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면서 이 달러보다는 이 금이 훨씬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금을 엄청나게 사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인도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의 경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성장을 하면서 이 인도는 금 사는 거를 굉장히 또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도 나라 자체, 이 인도 사람들이 원래 금을 어마무시하게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의 꿈은 집을 장만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이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집을 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가장 많이 사서 모으는 게 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이제 경제 성장도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금을 이렇게 또 사서 모으고 있고, 거기에다가 전 세계 나라들에서 이제 달러보다는 이제 금이 더 안전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금을 사서 모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이것도 전쟁이 커다란 게 일어날 수도 있다.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이랑 전쟁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미국도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커다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금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사서 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간에는 이 금 가격이 조만간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은 5,000달러는 금방 뚫을 기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고 해요. 지금 큰일 났고요. 그런데 이렇게 금뿐만이 아니라 오일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오일 가격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지금 너무나 불안 요소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금 가격, 오일 가격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인플레이션인데, 이 진짜 경제 상황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얽혀 있다 보니까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학자금 대출 탕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더 이렇게 또 늘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27만 7천 명한테 7.4 빌리언 달러, 74억 달러어치의 학자금 대출을 이렇게 또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 올라왔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이렇게 또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표를 이렇게 또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이 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 학자금 대출로 좀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자금 대출을 이제 탕감을 해주는 대신에 나 좀 뽑아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이 아리조나에 대한 낙태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아리조나에서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전면 금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160여 년이나 된 그 법안을 끄집어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또 지지를 하는 어느 한 또 의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여성 의원이 아리조나에서 이 낙태법을 완전히 이 낙태를 완전히 이제 금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에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공화당에 대해 가지고 좀 비난도 많이 하고 지금 인기가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공화당에 있는 이 여성 의원이 1864년도 이 법안을 끄집어 와가지고 하면은 이제 공화당에도 불안 요소가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말고 이 아리조나의 이 낙태법을 시행을 하기는 하되 이제 전면 금지, 1864년도 이 법안은 이제 완전히 금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절대로 낙태는 하면 안 된다. 낙태 약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그거보다는 15주가 지나면은 낙태를 하면 안 된다로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법안을 더 살리는 게 좋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공화당이 어느 정도 좀 위기에 이렇게 또 봉착을 해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낙태권에 대해서는 이제 각 주가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아리조나에서 전면 금지,
160년 된 법안을 끄집어내면서 전면 금지, 완벽하게 금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트럼프한테 비난을 하면서 트럼프의 표가 지금 깎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여성, 트럼프 편인 이 의원이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이 트럼프를 다시 이렇게 또 살려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하더라도 낙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어쨌든 뭐 낙태는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되죠. 웬만해서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 여성이 강간을 당했어, 좀 이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어, 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는 이렇게 좀 이제 지우는 것도, 원치 않은 임신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제 수많은 여성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리고 미국을 보면은, 프리덤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유의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낙태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여성의 인권을 이렇게 또 막으면서까지, 짓밟으면서까지, 요런 법안, 160년 된 법안을 이렇게 또 끄집어 올라온다? 요거는 이제 미국인들이 참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이제 공화당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이 미국인의 정신에 위배가 되는 게 아닌가. 이 자유의 나라에서 이런 게 될 만한 일인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로이터 통신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제너레이션 Z 이런 젊은이들을 보면은 굉장히 지금 희망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고 집값은 어마무시하게 올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집에, 자기가 원하는 차에, 그리고 가족을 꾸리는 게 이게 또 아메리칸 드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값이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을 절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경제도 별로 좋지도 않고 뭐 경제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뭐 그렇게 나은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희망이 없다 보니까 점점 더 이 컨서버티브, 더 보수 성향을 이렇게 또 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있으면서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이 민주당은 거의 대부분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또 뽑거든요. 진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젊은이들은 지금 보수 성향을 이렇게 또 띠고 있으면서 희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보수 성향을 띠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이 젊은이들이 공화당 있지 않습니까? 이 공화당을 이렇게 또 트럼프를 이렇게 또 조금씩 뽑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미국을 보면은 뭐 경제 지표 같은 것을 보면은 좀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기는 좋은데, 이게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부로 와닿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버는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희망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피부로는 경제가 호황이라는 것을 절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 조금 불안하고요. 이대로 가다가 갑자기 침체기로 갑자기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것도 이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쪽팔린, 굉장히 좀 창피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코네티컷 주라고 합니다. 이 코네티컷 주에 있는 어느 한 이제 학교라고 하는데, 이제 미들스쿨이라고 해요. 이제 중학교죠. 중학교인데 여기에 어느 한 체육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에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래요. 한국 사람이면서 이제 중학생을 이렇게 또 가르치는 체육 교사인데, 이름은 또 앤드류 팍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앤드류 팍인 체육 교사가 이 자신의 여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여학생들을 좀 성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부적절하게 이렇게 터치가 있었었대요. 이 원치 않는데 이렇게 또 껴안거나, 그리고 뭐 어디를 이렇게 또 쓰담거나, 뭐 머리를 쓰담거나, 뭐 어깨를 쓰담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또 했고, 그리고 캔디 같은 거 나눠주면서도 막 좀 이상한 터치를 했고, 그래가지고 12명한테 여학생 12명이 뭐 부모님들한테나 뭐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또 말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 앤드류 파 성추행으로 이렇게 기소에 들어갔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뭐 일주일 전쯤에 나온 뉴스인데,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봤는데, 이거 정말 창피합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야, 이 미국에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데, 이렇게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인다고 하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나사에 다니던 어느 이제 엔지니어, 한국 사람, 한국인 이 엔지니어가 자신의 나사에 다닌다라는 그 직장에 그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이 앱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졌다, 좀 성폭행 같이 이렇게 또 됐다라고 하면서 기소가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는 성폭행, 이번에는 더 심한 나이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한 거. 이게 또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렇게 또 걸렸다고 하니까 진짜 너무나 창피하네요. 제발 좀 이 한국 사람 이런 뉴스 좀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던 이제 뉴스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뉴스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무슨 뉴스냐면은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 있는 어느 이제 레스토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뭐 닭요리를 이렇게 또 파는 레스토랑이래요. 그런데 그 레스토랑을 보면은 보통 이런 캐시어가 있지 않습니까? 캐시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리셉셔니스트가 있어가지고 손님들을 이렇게 또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일하는 사람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요리하는 사람 있고,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임금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뉴욕에 있는 어느 이제 레스토랑에서는 이 리셉셔니스트, 이 캐시어를 사람을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줌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화상 채팅 있잖아요.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썼는데 진짜 사람이 거기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필리핀에서도 어느 정도 영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또 고용을 해가지고 이 뉴욕의 이 레스토랑의 캐시어로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를 켜놓고 거기에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손님들을 이렇게 또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인건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대체 음식점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이 캐시어한테 줄 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또 하이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뉴욕에 이 캐시어 같은 사람들, 쓰는 사람들의 이제 미니멈 웨이지를 보면은 $16가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이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줌 채팅으로, 줌 미팅으로 사람을 대체를 하면은 필리핀에 있는 사람은 시간당 $3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3.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는 이 미니멈 웨이지보다 한 20%만 주면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5분의 1로 가격이 깎여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스토랑 주인은 이거 도대체 임금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이 줌이라는 이 채팅 앱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와 진짜 대박이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캐셔뿐만이 아니라 키오스코도 굉장히 많이 둬가지고 사람을 거의 안 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 요리를 하는 쿡 말고 쿡 이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전부 다 키오스코 아니면은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줌 채팅으로 캐시어로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신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캐시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만약에 주문을 하면은 주문을 받아주고,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이 요즘에는 키오스크에서 하지 않습니까? 키오스크에서 하고 이 사람은 앉아가지고 만약에 뭐 질문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은 뭐 질문 대답해주고 뭐 그런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필리핀이랑 그리고 미국이랑 뉴욕이랑 시차가 거의 뭐 한 12시간이 난다고 하거든요. 12시간이 나더라도 이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잡을 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집에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이 굉장히 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리핀에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필리핀에서는 이제 이 일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뉴욕에서는 사람 쓰는 것보다 단돈 이제 5분의 1로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당 $3만 주면 되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또 쓰는 것을 선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뉴욕시에서 이게 불법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도 나와가지고 뉴욕시에다가 이렇게 또 물어봤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이것은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피지컬리 실제로 이 뉴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미니멈 $16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피지컬리 있지 않은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거는 합법이다
라고 하면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이 뉴욕에 있는 레스토랑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레스토랑들에서 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필리핀이나 이렇게 또 영어를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인도에서 또 굉장히 많이 이런 캐셔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고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미국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임금이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서 이런 산업에서 좀 많은 변경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이 줌이라고 하는 이 업체 있지 않습니까? 줌의 주가도 어느 정도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뉴욕뿐만이 아니라 여기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패스트푸드점들의 이 미니멈 웨이지를 $20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20로 또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수많은 패스트푸드점들이 버거킹이나 뭐 맥도날드나 수많은 업체들에서 시간당 $20 도대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런 캐셔들 있지 않습니까? 캐셔들을 거의 대부분 이 키오스크로 이렇게 또 바꾸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이 키오스크 주문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잘한 그런 업체가 있죠. 맥도날드. 맥도날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키오스크로 이렇게 또 바꾸고 있는데 아마도 이 버거킹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제 수많은 패스트푸드 업체들에서 이제 다 이 키오스크로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패스트푸드점들에서 일을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기계들로 이렇게 더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발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람을 $3씩 주고 구하는 것보다 나중에는 이런 AI가 그냥 손님들을 접대를 하지 않을까. 캐시어도 이제 그냥 AI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또 필요해가지고 사람들과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키오스크 이용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키오스크 이용을 하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직접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고용을 해가지고 줌 미팅으로 이렇게 또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AI가 다 접대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사람같이 이렇게 또 생길 것이지 않습니까? 이 로봇가 나와가지고 요거 주문해주세요 뭐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진짜 예전에는 이제 영화에서만 봐왔었던 그런 이제 미래가 실제로 이렇게 또 펼쳐지는 게 아닌가 이 AI를 통해서 말이죠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7%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8%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메가캡들의 이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큰 대형주들, 그리고 이 은행주들 있지 않습니까? 은행주들이 좀 앞으로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은행주들이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미국 주식시장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메인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JP몰건 있지 않습니까? 이 JP몰건에서 이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실적이 지난 1분기에는 괜찮았다고 합니다. 괜찮긴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놨는데 전망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조만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자율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깎여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자율에 대한 이 은행의 수익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연준에서 실제로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은행들의 수익은 더 줄어들 것이다.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JP모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은행들에서 앞으로 좀 힘들어질 것 같다. 수익이 깎일 것 같다. 이
이익이 깎일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 은행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JP모건 주식은 오늘 거의 한 5% 정도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오늘 이제 미국 주식시장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 은행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데, 이 금리가 좀 이제 중요한 요소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요소이면서 이 은행들은 이제 앞으로 좀 이익이 나빠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 금리 인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금리 인하하는 것은 좀 이제 불안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시기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미뤄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연준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절대 잡힐 수가 없거든요. 돈을 풀어버리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잡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분명히 금리 내리는 거, 인플레이션 완벽하게 이제 잡혀가는 게 이제 보일 때쯤 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도이치뱅크나 이런 곳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올해 안에는 미국이 이 금리 인하하는 거 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1월, 2월, 3월 너무나 높다. 계속 높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내내 이 미국의 금리 5%대, 기준금리 5%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하는 것을 6월달도 아니고 7월달도 아니고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도 아니고 아마 12월달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다. 그때쯤이면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내려갈 것 같다. 지금은 뜨겁지만 3몇 %지만 계속 내려가가지고 아마도 12월달부터는 2%대로 이렇게 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완만히 이렇게 또 잡히게 되면서 아마 12월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IMF 총재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너무나 뜨뜻하다. 너무나 이제 따뜻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금리를 내릴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고 IMF 총재까지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금리 인하하는 것은 지금 물 건너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가지고 좀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이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좀 이제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높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지금 쏠려 있다고 합니다. 이 투자가 너무나 쏠려 있대요. 너무나 이 기술주들에 이렇게 또 쏠려 있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곳들에 이렇게 또 쏠려, 메타나 이런 곳들에 이렇게 또 쏠려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지금 너무나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주식시장 뭐 지표들은 좋다고는 하는데 내 주식은 왜 이래? 저요. 내 주식은 왜 이래? 라고 하면 보면은 지금 이 투자가 너무나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쏠려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올라간 그런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은 조정이 오면은 좀 거기에서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데 내려가면은 이제 덩달아 다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소셜 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추루스 소셜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추루스 소셜의 이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하얀 곡선을 이렇게 또 그리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의 소셜 미디어 주가가 드디어 $30 아래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추루스 소셜이 상장을 하면서 주식이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그때보다 반토막 이상이나 이렇게 또 내려간 것이다 라고 뉴스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가 자산을 보면은 뭐 세계 부자 순위 뭐 500위에 들어갔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자산이 갑자기 반 이상 이렇게 또 주식이 이렇게 또 깎이다 보니까 500위에서 이렇게 또 탈락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전 세계 부자 500에서 이렇게 또 탈락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의 자산에도 엄청난 영향을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는 이 추루스 소셜에 대한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상장
상장을 하게 되면서 바로 팔지 못하게 이렇게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6개월에서 뭐 1년 동안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르자마자 팔고 싶어도 이 트럼프는 별다른 돈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최근 들어가지고 신발 같은 거 팔고 성경책 팔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트럼프는 장사꾼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 이 젊은이들 있지 않습니까? 제네레이션 G들은 대학교를 많이 가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학교를 가기는 가지만 예전처럼 많이 가지를 않고 더 많은 젊은이들이 컬리지 졸업장을 이제 받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컬리지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나온다고 합니다. 중간에 나오거나 아예 대학을 진학을 포기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 서티피케이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딱 정해가지고 자격증 같은 것만 서티피케이트 같은 것만 이렇게 또 따가지고 그냥 바로 일을 이렇게 또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정말 현명한 아이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대학 정말 좋기는 좋죠. 여러 가지도 많이 배우고 좋기는 좋은데 그런데 뭐 대학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나게 잘 쓰여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정확한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뭐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뭐 프로페셔널 학교 가고 뭐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뭐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뭐 대학을 만약에 진학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대학에 대한 이 학자금 대출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생기게 되고 좀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이들은 대학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학자금 대출을 쌓이느니 그냥 뭐 자격증 같은 거 이렇게 또 따가지고 바로 일 전선에 뛰어들겠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똑똑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연준이 소프트 랜딩을 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 랜딩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소프트 랜딩 아니면은 놀 랜딩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이 연준이 바라고 있는 이 경제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작년 있지 않습니까? 작년 2023년도에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23년도 이제 초반에 1월, 2월 달에 분명히 미국은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아버렸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주식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많이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서서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팔고 그리고 많이 이제 버텼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경제 지표들을 보면은 이 발표를 계속 하는데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았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고용 시장도 계속해가지고 작년에 뜨거웠고 분명히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진짜 급격하게 올려버려가지고 분명히 경기 침체가 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가 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미국의 경제는 굉장히 튼튼하면서 고용 시장도 굉장히 튼튼하고 거기에다가 실업률도 뭐 완전 고용에다가 뭐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작년 2023년은 기적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기적이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아마도 이 경기 침체가 올해로 온 것 같다. 2024년도로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슬금슬금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한쪽으로 이렇게 또 쏠리게 되면서 이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이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오르고 있기는 있지만 그래가지고 뭐 S&P 500이나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년 초랑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한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 미국의 이제 경제 상황은 항상 이 경기가 호황이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침체기로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호황이었다가 침체기로 빠지고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경제 상황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 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농업이었다가 뭐 제조업이었다가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인더스트리얼 이 사회였다가 그러다가 지금 현재 보면은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거든요.
농업에서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되면서, 그리고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많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변화 폭이 엄청나게 줄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이제 없고,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뭐 경기 침체나 뭐 경기 호황이나 뭐 놀 랜딩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상황을 굉장히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절대 없었다고 하거든요. 분명히 경기 호황이 있었으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으면은 분명히 이제 폭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이렇게 슬금슬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저 같은 이런 개미 투자자들은 뺐다가 다시 넣었다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했다가 지금 엄청나게 코피 터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금 주식시장이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는 이 중국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서부터 먼저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제재를 이렇게 또 가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지금 반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인텔하고 이 AMD 칩 있지 않습니까? 인텔 이 AMD 칩을 이제 중국에서 완벽하게 이제 몰아내려고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반도체를 갖다 쓰거든요. 그런데 인텔이나 이 AMD에서 이 미국의 기업에서 반도체를 이제 차츰차츰 이제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엄청난 차질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의 이제 계획에 이렇게 차질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텔이나 AMD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존 CEO가 어제는 이 셰어홀더한테 이렇게 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는데, 아마존은 이제 앞으로 이 클라우딩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 클라우딩 서비스에다가 이 AI를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이 AI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자마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에 관한 그런 뉴스만 나오면은 막 주식이 막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는 또 이 아마존이 다시 이렇게 또 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갱신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존 진짜 대단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존이 이 AI를 이렇게 이 서버에다가 구축을 해가지고 AI를 이렇게 잘 쓴다라고 하니까 앞으로 이 아마존이 이 AI를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 매출로 이렇게 이끌어낼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여기 뉴스에서 보면은 이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도 어제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애플이 애플 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M1 칩을 처음에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혁명을 이렇게 또 가져오지 않았었습니까? ARM 기반으로 CPU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굉장히 가볍게 성능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저전력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하면서 성능을 엄청나게 끌어 모으면서 인텔이 좀 많은 타격을 입었었죠. 어쨌든 간에 애플에서는 M1 칩, M2 칩, M3 칩까지 이렇게 또 만들어냈는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애플에서는 M4 칩을 지금 이렇게 또 개발하고 있으면서 M4 칩에다가는 이 AI 성능을 대폭 강화를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마자 야 드디어 애플이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뭐 애플 컴퓨터들 있지 않습니까? 뭐 맥북이나 맥미니나 요런 이제 애플 컴퓨터들에 대해 가지고 M4 칩이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AI 칩을 가지게 된 그런 이제 컴퓨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또 건드렸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애플 주식 또다시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애플 아이폰 16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폰 16은 AI가 굉장히 많이 감미가 된 그런 핸드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이 아이폰 판매가 좀 저조하거든요. 너무나 업그레이드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 삼성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S24 울트라 요것도 IA 칩이 이렇게 또 감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삼성 갤럭시 폰들이 잘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에서는 이 아이폰, 특히 이 아이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애플에서 이 아이폰의 판매량이
엄청난 매출을 이렇게 또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이폰 16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가지고 얼마만큼 이 AI가 감미가 되는지 따라 가지고 애플의 주식이 얼마만큼 오를지 이렇게 또 결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애플, 이 아이폰은 엄청나게 또 콧대가 높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폰이 굉장히 좀 고가의 핸드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폰이 만약에 망가지면은 이제 고칠 때 애플에서는 이제 정품을 넣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품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끔 이렇게 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내가 자가로 이 아이폰을 고치면은 뭐 터치 아이디 같은 거, 뭐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거 그런 거 안 되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리고 뭐 화면 같은 것들도 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었는데, 그런데 드디어 그 정책을 지금 애플이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애플 아이폰 15부터는 아마도 조만간 중고 부품을 이렇게 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 소프트웨어로 이제 막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불편을 호소를 했거든요. 아니 아이폰은 어떻게 돼가지고 내 거 이렇게 아이폰을 쓰다가 망가져가지고 이 부품을 사가지고 싼 부품, 중고에서 부품을 사가지고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정품만 넣도록 이렇게 또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핸드폰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아이폰을 안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이 갤럭시 폰을 이렇게 또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제 애플의 아이폰의 이제 판매가 이렇게 또 저조하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한 발 물러서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콧대를 지금 조금씩 낮추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애플은 지금 이 주식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내려간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 쿡이 조금씩 한 발씩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양보를 이렇게 또 해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이 애플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새로운 제품들이 말이죠.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 삼성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삼성은 이 미국에다가 이 반도체 공장, 파운드리 공장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공장을 어마무시하게 지금 크게 지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투자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요. 2배로 늘리게 되면서 아마도 다음 주쯤에 삼성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금액을 이렇게 또 2배로 늘리게 되면서 44 빌리언 달러, 440억 달러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크게 지을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지원을 이렇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6 빌리언 달러,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삼성에다가 지금 주려고 지금 얘기가 다 된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삼성에서는 미국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이 반도체 공장을 이제 조만간 이렇게 짓게 되면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엄청나게 생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포드 있지 않습니까? 포드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이렇게 또 후려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포드 F-150 라이트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차 트럭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트럭에 대한 가격을 5,000달러인가 5,500달러인가 가격을 후려쳤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F-150 라이트닝의 가장 싼 트럭의 가격이 6만 달러였나 그랬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6만 달러, 원래 4만 달러로 이제 팔겠다 했다가 이 사이버 트럭이 나왔는데 6만 2천 달러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가장 싼 가격을. 그러면서 이제 포드도 올렸거든요. 이 사이버 트럭 나오기 전에 6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포드에서도 이제 가장 싼 차량 가격을 6만 달러로 올렸다가 그거를 이제 조금 내려가지고 뭐 5만 5천 달러 했다가, 그런데 지금은 더 5천 달러 더 깎아가지고 49,999달러로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리비안이 전기차 트럭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파는데, 그런데 포드에서 F-150 라이트닝을 가격을 5,000달러나 이렇게 또 후려치다 보니까 리비안의 주가가 어제 같은 경우는 7% 정도 이제 폭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포드에서는 이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들의 인벤토리가 재고가 계속해가지고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전기차의 판매가 지금 저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 포드에서는 가격을 이렇게 또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의 가격이 지금 좀 높은 게 맞거든요. 높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이 새 차를 사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 차 가격이 싼 것을 지금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가 인기가 없는 게 차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차라고 하면은 그냥 싼 차를 지금 사고 있다고 해요. 네, 우선 이제 돈 내는 거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전기차가 뭐 정비가 적게 들어간다, 뭐 당연히 기름보다 더 싸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내는 돈을 보면은 이 차량의 가격을 보면은 전기차보다 훨씬 싼 게 이 아이스 차들이거든요. 이 내연기관 차들이기 때문에 우선 미국인들은 이제 싼 차를 더 산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 전기차의 가격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인벤토리를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려치고 있거든요. 싸게 이렇게 또 할인을 이렇게 또 해주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또 많이 팔리는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만큼 이렇게 할인을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가 잘 팔린다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전기차가 지금 인기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가격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들어가는 게 이 배터리거든요.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의 가격이 아마도 2년 뒤쯤에 2026년도부터는 가격이 급격하게 이렇게 또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배터리의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그리고 이런 뭐 자원 같은 것들도 더 많이 캐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갈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기차를 진짜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전기차를 이렇게 또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2026년도까지 좀 이제 버티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이 니콜라 주식 25% 정도 어제랑 엊그저께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25% 정도 이제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얼마 전에 이 니콜라의 주식이 1달러가 다시 넘어가게 되면서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니콜라의 CEO가 나와가지고 리버스 스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버스 스플릿, 스탁을 리버스 스플릿을 해가지고 다시 주식을 뭉쳐가지고 주식 가격을 이렇게 또 올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니콜라의 주식 엄청나게 폭락을 25% 이렇게 또 폭락을 하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또 다시 이 7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6만 9천 달러 깨졌네 말았다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또 오르게 되면서 7만 달러를 이렇게 또 다시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비트코인을 보면은 다음 주에 이 비트코인에 이제 반감기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거든요. 이 반감기라는 것은 이 비트코인을 캐지 않습니까? 이 GPU를 이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캐는데 그 비트코인을 캐는 그 보상이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캐는 게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7만 달러를 넘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이 전문가들이 또 이게 벌써 다 오른 만큼 올랐다 라고 하면서 밤감기가 지난 뒤에 이제 다음 주가 지난 뒤에는 아마도 떨어질 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또 많아가지고 지금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엄청나게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유가는 지금 87달러를 이렇게 또 다시 넘어서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동에서 엄청나게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아마도 48시간 이내에 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유가가 급격히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87달러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48시간 안에 이란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100달러 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조만간 이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서 100달러 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 이란은 뭐 미국이랑 적대국으로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먼저 이렇게 또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분명히 벌써 맹세를 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엄청나게 방대한 정보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48시간 내에 공격을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모스크바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분명히 조만간 테러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푸틴이 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그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도 아마도 48시간 안에 실제로 이 공격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오른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절대 잡힐 수가 없거든요. 이 거의 모든 것들이 기름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유가가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 연준에서는 금리 안 내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금리가 안 내려간다?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역대 최고치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한쪽으로 너무나 지금 투자가 쏠려 있다라고 한다고 하니까 모르겠네요. 어떻게 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